일단 항목을 읽어볼게요. 귀하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물어봤죠? 요새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뭐 KT도 그렇고 삼성도 많이 물어보고요. 지금 현대차도 이번 항목에서 물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 기준에 지원한 회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적합한지를 800자 내로 써라. 자, 제목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죠? 중남미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뷰티 크리에이터. 제목 좋고요. 네. 회사를 선택할 때 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소개서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저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주어가 없어야 돼요, 자기소개.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할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미래 지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좀 이제 잘못된 거죠. 네. 미래 지향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왜냐? 이 잘 들으셔야 돼요. 미래 지향적인 회사이니까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미래지향적이라는, 그러면 이제 뒤에 보시면 보나마나 또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기술을 할 거예요. 보시면. 그게 여기 나오죠. 그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니네 회사가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고 뭐 발전하고 최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렇다. 이게 이제 설득력이 부족한 대목이죠.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된다? 요 부분을 고쳐야 돼요. 요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된다. 어떻게? 내 기준으로 고쳐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많은 지원자들이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몇 명 지금 혼란을 올 겁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쓰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직접 가지고 오시면 제가 뜯어 고쳐 드릴 텐데 여기까지 지금 맛배기니까. 아무튼 작성하신 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예민한 피부 탓에 이것도 지금 잘못됐죠. 보세요. 이게 자소서에서 여러분들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소제목이 있죠. 대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소서는. 소제목을 써야 돼. 단락마다 소제목이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자소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민한 피부. 이것도 얼마나 식상한 사례입니까? 화장품에 하자니까 예민한 꼭 피부를 얘기하는. 선택이 까다로웠었는데 하나의 브랜드에서도 저에게 맞는 라인 제품을 찾기 위해 직접 화장품 조사.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호기심에 제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떻다 이렇게 써야지. 이런 불필요한 표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자에게 어떤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뒤에 뭐 중남미 경험이다 이런 건 좋은데 한류 연예인이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지금 질문한 걸 다시 볼까요? 그렇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고 그 기준에 AP가 적합한 이유. 다시 말해서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지원자가 어떻게 기여할지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나를 맞추다 보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나? 회사를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쵸? 회사를 지원할 때 마케팅 부서도 있고 연구개발 부서도 있고 뭐 채널 부스터도 있고 여러 직무가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직무에 맞는다. 그래서 어떤 걸 하겠다가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지. 그죠? 뒤에 나오긴 하죠. 계속돼서 저의 이러한 경험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 이게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한류를 얘기하다가 이 문맥상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중남미 시장을 내가 선도할 수 있냐? 아니란 얘기죠. 차라리 이 얘기를 이걸 빼고서 바로 두 갈식으로 했다면 더 적합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된다? 요 부분 수정해야 되고 불필요한 요거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해줬다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 첨삭이 끝나고 작성하신 분이 이제 질문을 주겠죠. 아까 선생님께서 뭐 기여하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첨삭을 요청하시고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사례 하나만 더 볼게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려하세요. 본인이 살면서 가치관의 형성, 요새 가치관 형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삼성도 또 물어보고 있고요. LG도 물어보고 있고. 경험을 쓰셔도 되고 인물을 쓰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뭐냐면요. 배운 점과
이후의 삶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경험만 쓰세요 그런 게 아니라 경험 이외의 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비중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700자면 경험 한 300에서 한 400자. 400자도 많다.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 직무와의 연계성, 또는 회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도 나머지 한 350자를 써줘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일단. 이런 경우가 다 뜯어고쳐야 되는 케이스예요. 읽어보지 않아도 지금 보시면 알겠죠? 집중했다, 뭐 했다, 뭐 됐다, 웃었다, 깨달았다, 어쨌다, 저쨌다. 뭐가 없어요? 경험만 정리가 돼 있고 이 부분 없다. 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중점을 두고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없잖아요. 이것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불합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경험 자체가 직무와 연관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살면서 가치관을 형성한 게 보험회사잖아요. 그럼 보험 관련된 동종업계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영업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더라. 이런 걸 썼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 화가인 아르친볼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르친볼도의 봄이라는 미술작 전혀 직무와 무관한. 네, 그래서 첨삭할 게 없는 거지. 이렇게 써버리면. 근데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그 자소서를 많이 그 평가해본 경력이 없는 소위 강사분들이나 전문가 아닌 분들은 이거 자체를 고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되는데 야 화가를 쓰지 말고 뭐 무슨 뭐 예능인을 써라. 또는 최근 뭐 베스트셀러를 써라.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첨삭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앞에 보신 분에 비해서 못 썼고 뭐가 없으니까. 대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없잖아요. 그쵸? 상대를 그리고 키워드도 여러분 이거 잘못됐죠? 상대를 먼저 파악하고 원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저에게 준 교훈이었습니다. 그 후 만나는 순간에 집중할 뿐 아니라 만나기 전에 문장도 길어요. 만나기 전에 상대를 파악하고, 이것도 지금 동어반복. 상대를 파악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고민, 그 결과 순간의 판단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줄이고 벌써 몇 개, 거의 그 탈고도 진행되지 않은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다시 쓰셔야 되고, 그럼 어떻게 다시 써야 되느냐? 구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하나생명에 대한 하나생명보험 인재상에 대한 이해, 이해를 한 100자 정도. 그 다음에 100자와 관련된 경험, 한 200자. 그렇죠?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현재의 모습, 나머지 한 300자 정도. 대신에 300자 현재 경험을 쓸 때 유의할 점은 이런 건 제가 본 강의 때